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점이 어디냐, 하이닉스의 고점이 어디냐, 코스피의 고점이 어디냐. 지금 요즘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뭐 비법, 뭐 차트 분석 아무도 안 하죠. 그것이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개인 ETF에 있고 어마어마한 자금,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규모의 자금이 밀려오게 되니까 지금 정말 기존의 로직 논리들이 다 깨졌는데 그중에서 퇴직연금 ETF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제 뭐 8%, 10%, 11%였었고요. 장중에도 막 7%, 8% 넘었는데 또 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막 포모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다라고 해도 다 웬만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또 산다고? 그러니까 저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소수의 주린이 여러분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라고 해서 이제 그 폭등에도 또 뛰어드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ETF 투자가 기계적 매수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ETF를 사면은요, 이 ETF라는 것은 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삼성 하이닉스가 5%, 10% 오르잖아요. 그만큼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 비중을 따라잡으러 또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데도 또 사는 이유, 그래서 또 올라가는 이유, 역시 개인들의 ETF의 기계적 순매수다. 실제로요, 어제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은 775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60만 주, 개인이 610만 주 순매수로 잡혀 있고,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81만 주를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46만 주, 개인이 35만 주를 이제 순매수했는데, 이게 결국은요, 기관 개인이 받았다고 치지만 다 개인이 받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최근에 이제 기관으로 잡힐 때 제가 이제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기관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수급창 하나 더 열어보시면은 금융투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융투자가요 최근에 12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하게 나오는 것이 볼까요? 잠깐 보시면은 일별 현황을 놓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코스피 전체 투자자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관과 금융 투자자인데 이제 기관을 보지 마시고 금융 투자를 보십시오. 여기 2월 6일부터 무자비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샀나 봤더니 12거래일간 15조 9천억을, 거의 16조를 사들였었는데, 이게 금융투자가 뭐 증권사 PI도 있고 ERS 델타 헤지도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85%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ETF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월 6일부터 요 기간만 한 13조 이상의 개인 ETF가 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이틀간은 어떤 종목이 나오고 있냐면, 개인들도 막 샀죠. 근데 금융투자도 막 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간의 이 놀라운 대폭등은 종목 개인이 종목으로 들어가서 개인을 받고 ETF 산 사람이 ETF를 또 받는, 이런 현상이 몰아치면서 그 누구도 모르는 현상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제가 앞서서 또 요즘에 개인들이 사는 5주를 샀다면 2주, 3주는 이게 개인 ETF가 사주는 거다라고 해서 이래저래 다 개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자료만 제가 빼고 한번 좀 크게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 30종목을 뽑아봤는데, 거래대금 한번 보죠. 3위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4위에 코덱스 200이 있죠. 좀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거래대금 6위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9위에는 반도체 또 탑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위권에서는 5개가 ETF가 이제 빨갛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보여지고 있고, 이 11위부터 20위권에 보면 곧버스가 좀 있네요. 예, 저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전일만 곧버스가 저기 12위로 물려났고요. 거래대금 5위 안에, 8위 안에 늘 곧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손절도 좀 치고 더 이상의 춤에는 좀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18위에 코덱스 반도체 보이고 23위, 22위에 타이거 200, 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잘 갔던 거 현대차, 에코프로 개인들도 산 거 외에 또 지금 ETF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특성이 뭐죠? 기계적인 매수잖아요. 지수를 추정하면서 자기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론은 딱 나왔죠. 어디까지 코스피가 오르느냐?
우리 신규 종목하는 개인들의 머니무브 나오는 거 ETF만 계속 오면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ETF는 여러분들도 좀 종목 막 하시는 분들이 나는 ETF 안 하는데 ETF 누가 하는 거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ETF 하는 있습니다. 이 팬덤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셀러리맨 분들인데요. 지금 이 퇴직연금에서 엄청난 자금이 바로 ETF로 들어오고 있다. 그 퇴직연금 좀 아시겠지만 우리 셀러리맨 분들 익숙하죠. 개인연금 계좌 IRP 그리고 이제 실적 배당을 높이게 되는 DC형 역인데 여기에서 거의 화수분 가까운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퇴직연금을 말로만 제가 드리다가 이제 오늘 이걸 정해드리는 것이 증권사 두 곳에서 그나마 좀 팩트에 가까운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인데 신한증권에 따르면요 작년 1년입니다. 2025년 IRP 계좌 내에서 ETF 잔고가 1조 700억까지 늘어서 그 전년 대비 114%가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그 전보다 ETF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 1, 2월 거 따로 조사를 하면 대폭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증권은 현재 DC형 계좌 내에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입니다. ETF 잔고가 거의 100%, 91% 가까이 늘었고 1월 한 달만 또 신한증권 뽑았는데 거기에서 20%가 또 늘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또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퇴직연금 계좌가 코스피로 대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 배당형으로 아주 급증하고 있다. 지금 미래에셋의 퇴직연금 계좌들 쪽에서 ETF 잔액을 뽑은 걸 보면 2024년 말이 8조였대였는데 이게 이제 2025년 말 기준으로 거의 17조까지 늘은 2배 이상. 거의 신한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랑 마찬가지죠. 지금 퇴직연금을 이제 킵하시는 우리 셀러리맨 분들이 거기에 ETF를 계속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ETF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때려 넣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퇴직연금 규모가 한 450조 되고 이게 이제 8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요. 이 중에 이미 실적 배당형을 60% 실었기 때문에 보통 한 80%까지 채워진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ETF에 들어올 이 퇴직연금발 ETF는 이제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은행에서 막 적금 깨고 정기예금으로 들어오는 요거 있잖아요. 이건 좀 주춤해요. 이게 확실히 지금 은행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월에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2월을 놓고 보면 작년 말에 요구불 예금이 674조였었거든요. 잔고가. 이게 1월 말에 651조로 줄어들게 되면서 폭감했잖아요. 와, 이제 은행에서 돈 빠지나라고 했었는데 다시 2월에 678조로 회복이 된 거를 보면 이제 은행 정기 적금 하시는 분들은 역시 좀 남아 있다. 그렇다면은 뭐 적금 찾아서 적금 깨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은행권이 1월에 특히 이제 11월, 12월, 1월 이 석 달이 극심했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다시 좀 잦아들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에는 은행권에서 거의 22조가 석 달 동안에 주식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은행권은 좀 숨고르게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이 돈은 ETF 안 삽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직접 종목을 사는 건데 이건 좀 멈춰 있다. 그러면 이제 ETF는 계속 들어와요. 근데 ETF도 들어와야 되고 개인들 자체에 이제 종목 투자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코인인데요. 코인은 아마 비트코인이 9천만 원 깨지면 손절치겠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돈들 바로 아마 주식으로 올라올 것 같고 마지막 끝판왕이 이제 부동산 자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재명 정부도 결국 부동산 자금을 빼오려는 것이 큰 핵심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뭐 지금 소문으로는 강남에서 전세금 빼서 뭐 월세로 돌려 주식 투자한다 막 이런 소문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뭐 집 팔아서 주식한다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만 3월과 4월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전역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 걸립니다. 이거 허가 나오려면. 그러면 결국 3월에서 4월 초에는 다주택자가 결심을 할 거고 이제 대거 물량 매도가 나온다면 이 돈들은 다시 부동산으로는 안 가고 이제 ETF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를 또 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ETF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있어요.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린 막 돈 들어오잖아요. 이 돈이 어떤 계기로 멈추는 거죠. 가령 뭐 큰 빅 사건들이 터지는 뭐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당장 주말에 이란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큰 사건이 터지고 외국인이 계속 지금 이 투매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연초 이후 12조, 13조 이것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에는 역의 이 효과도 냅니다. 이게 뭐냐면 살 때는요, ETF가 자기가 비중 늘리면서 계속 사니까 지수를 올리죠. 빠질 때는 비중이 주는 것만큼 또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기형적인 왜곡도 있다. 하방 쪽에서도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고점에서 나오는 퇴직연금 계좌의 ETF 폭발적인 급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